교육복지제도, 권리옹호.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복지제도, 차별에 대응하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 장애인을 위한 교육복지제도. 장애아동도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아동도 일반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교육 지원은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장애 아동과 함께 교육을 받는 통합교육의 형태로부터 장애아동끼리 따로 교육을 받는 분리교육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발달 단계별 교육기관이 안내된 도식입니다. 장애아동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 학교, 특수학교 등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필요에 따라 교육 지원을 받는 곳을 결정할 수 있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학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학교 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 체험 학습비 등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이 아닌 일반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유아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 금액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이란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애아동은 영유아 보육법의 장애아 우선 보육 실시라는 원칙에 따라 무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미취학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 중에서 장애아반 편성 아동은 46만 2천 원, 만 3세에서 5세 누리반 아동은 46만 2천 원, 일반 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만큼 지원됩니다. 보육료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아를 중심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장애아동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별화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필요한 경우 치료 지원이 제공되며 편의시설도 완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의 수가 많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전공했거나 관련 자격을 소지한 장애아동 전문가가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도,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보조기구를 지원하거나 별도의 보조 인력을 배치한 곳도 있기 때문에 자녀의 장애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일반 아동의 수가 장애아동의 수보다 훨씬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는 장애아동이 일반 아동과 함께 통합되어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일반 아동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사회적 의사소통과 또래와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비장애 아동과 함께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이란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수정하거나 별도로 고안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지원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장애아동은 특수교육을 제공받음으로써 학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진단받은 아동의 연령, 능력과 요구에 적합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운영할 뿐 아니라 이들의 발달과 교육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개별화 교육지원팀 심의를 거쳐 각급 학교의 장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선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취소가 결정되면 이 학생은 일반 학생으로 간주되고 대신 기존에 제공받았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지원이 중단됩니다. 단, 이 학생이 장애인 등록을 했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을 각급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로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치료 지원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특수학교는 장애 유형별로 시각장애학교, 청각장애학교, 지체장애학교, 지적장애학교, 정서장애학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 내에 설치된 특수교육이 제공되는 학급을 말합니다.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중고등학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유치원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을 기준으로 한 개 학급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합학급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비치되어 있는 일반 학교의 일반 학급을 말합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 교육받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완전 통합학급 또는 일반 학급 배치라고도 합니다. 통합학급은 일반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이지만 필요한 경우 보조 인력으로부터 교수, 학습에 참여 지원, 이동 보조 및 급식, 신변 처리 등의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하거나 이동이나 운동 기능에 장애가 심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자는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회교육은 특수학교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합니다. 순회교육은 주로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 가정 또는 시설에 특수교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일반 학교에서도 특수교사에 의한 순회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 학교에서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소아암, 백혈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요양 등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은 건강장애 학생으로 선정되어 무상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병원학교, 꿀맛 무지개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로 개별화 교육 계획에 의해 교육을 받지만 일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배치, 교수학습 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교수 전략 및 방법 지원, 지역 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지원, 순회교육 지도 및 치료 지원 관리, 방과 후 활동 지원, 통합교육 지원,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교육 서비스 기관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수교사, 임상심리사, 언어치료사 등 다양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수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 활동에는 통합학급,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교수 전략 및 방법 지원, 통합학급과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및 치료 지원 제공,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족상담, 순회교육 대상 학생 지도 및 치료 지원 제공,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 보조도구 대여, 특수교육보조원 연수 및 관리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발견하고 정보관리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장애 영유와 조기 발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및 정보 수집 관리, 유아 발달 진단 결과 정보 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됩니다. 셋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진단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장애아동 발달 진단 검사 및 진단 평가 담당, 중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환 능력 평가 지원, 진단 평가의 결과 및 보호자의 의견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보고 등의 업무가 포함됩니다. 넷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선정 배치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평가 결과 분석 지원, 학교 배치 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지원 등의 업무가 포함됩니다. 다섯째, 장애학생 범죄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상설 모니터단을 운영합니다. 여기에는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해 활동, 장애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장애학생의 범죄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기능 수행,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장애학생 피해 최소화, 기타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장애학생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가 포함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장애 영아 및 전공과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무상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장애 유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의무교육입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장애 유아를 취원시켜야 하고 국가는 장애 유아를 교육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상 의무교육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 학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취약유예는 아동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취약유예를 하지 않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녀의 치료나 수술을 위해서 또는 장애가 호전된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해서 취약을 당분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본 다음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취약 유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장애 아동이 가진 장애와 특성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치료 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은 장애 아동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별화 교육의 대상은 특수교육 대상자이며 회의 시기는 3월, 9월입니다. 개별화 교육의 구성팀은 다음과 같으며 개별화 교육 회의 내용은 장애 특성과 현재 수행 수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 아동이 배워야 할 지식, 기술, 태도, 한 해 동안 아동이 참여할 교육 활동, 감각 통합, 언어 치료 등 아동이 제공받을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담당자와 내용 등입니다. 자녀 양육의 책임자이자 전문가로서 부모는 IEP 회의에서 평상시 자녀를 관찰한 사항과 여러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녀의 진단, 교육, 치료 등의 정보는 따로 정리해두고 자녀의 발달 사항과 학교에서 받은 학생 진전도, 생활기록부, 사진 등의 자료도 보관해두면 좋습니다.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에는 현재 시점에서 자녀의 생활이나 교육에서 기대하는 바와 우려되는 바를 따로 메모하고 앞으로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모님의 의견도 함께 정리해서 참석하면 좋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지원, 가족 지원, 치료 지원, 보조인력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학습 보조기기 지원, 통학 지원 및 정보 접근 지원 등을 말합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진단하고 평가할 때 필요한 교육 지원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합니다. 통합교육이란 장애가 무엇이건 장애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든지 상관없이 일반 학교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업 성과에 중심을 두는 학령기보다는 아동이 흥미를 가지고 탐색하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영유아기의 통합교육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장애 아동이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신변 처리 능력과 사회성 기술이 필요합니다. 통합교육의 장점을 장애 아동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정상 발달을 보이는 또래 모델을 통해 적절하고 나이에 맞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인 상호작용 행동을 습득하고 의사소통과 사회 적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 아동의 입장에서는 장애 아동을 통해 사람들마다의 개인차를 인식하고 이를 수용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로써 발달적, 행동적, 태도적 측면에서 이타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경제적 지원은 장애 아동 양육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지원 제도는 크게 현금 지원과 감면 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의 경우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과 장애 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 등급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되는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생애 발달 주기에 맞는 적절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 재활, 건강 지원은 장애 아동의 재활과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치료, 보장구 구입 및 건강 예방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료, 재활, 건강 지원 제도에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장애검사비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장애아동 의료재활시설 운영 및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돌봄, 보호, 휴식 지원은 가족의 지속적인 돌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2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위한 돌봄 지원 사업으로 주로 장애 성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장애 아동의 경우에도 기준에 해당되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돌봄 지원 사업은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 제한적인 돌봄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간 보호센터를 통해 장애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 제도는 장애 아동의 돌봄 또는 보호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및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의 가족 상담, 가족 치료, 교육 프로그램, 부모 교육, 양육기술 훈련 및 무료 법률 상담, 소송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교육기관, 공공기관, 가족 지원, 돌봄, 거주, 교육, 보육, 발달재활 서비스, 의료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로는 복지로 사이트,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이트, 전국장애인 부모연대가 있습니다. 2. 차별에 대응하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차별 행위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직접 차별입니다.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둘째, 간접차별입니다.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5분 주제 발표로 사람을 선발하여 언어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대피를 요청했는데 거부한다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넷째, 차별 조장 광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동네를 떠나라 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섯째는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행위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과 동행한 수화통역사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여섯째, 보조기기 사용 방해입니다.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일곱째는 정당한 사유로서 장애인에 대하여 불리한 대우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소송은 차별이 발생한 이후 대응 방법입니다. 차별의 예방, 사후 구제 절차를 위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차별이 일어날 때의 대응은 중요합니다. 먼저 차별을 판단하기 위해서 차별받은 느낌이 들면 상대방에게 장애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르다면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차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설득합니다. 상대방은 장애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정보에서 차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의 특성이나 편의 제공에 과도한 부담이 없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설득이 어려운 경우는 상대방에게 지금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일 수 있고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송이나 진정을 당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차별을 중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이메일, 증인이 있으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대화를 녹음합니다.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이 녹음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질의나 요청은 가능하면 문서로 하고 문서로 답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말로 하는 경우보다 문서로 하는 경우에 더 진지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도 문서, 이메일,
메시지 등 기록이 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이행 시 보험 가입과 같이 접수자와 결정권자가 다른 경우는 접수자나 상담자가 장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절차를 끝까지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자나 상담자의 의견과 달리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령 장애인 차별이 일어난 경우에도 문제 제기를 위한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애인 차별 사건을 경험한 여러 장애인 기관 단체들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치료 또는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명백한 차별행위로서 진료 거부 사실을 관할 지역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입학을 거부 및 모든 교육기관에서 장애인의 입학을 거절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법적 행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교구나 보조교사를 지원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장애 아동에 대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의 의무사항입니다. 유치원에 먼저 정당한 편의 제공의 책임을 알리고 그럼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현장학습 참여를 배제하거나 야외에 나가면 교사 수가 부족해서 장애 있는 친구를 지원할 수 없으니 엄마가 함께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며 현장학습 참여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와 비용 부담은 모두 교육기관의 책임입니다. 유치원에 먼저 현장학습 참여 배제는 차별임을 알리고 그럼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배제, 방치하는 것도 차별행위입니다. 장애 아동은 장애의 중증도와 상관없이 교육과정에서 배제시킬 수 없으며 장애 정도에 맞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방치하는 행위는 차별인 동시에 아동학대입니다. 유치원에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럼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리 초등학교에 입학을 거부하는 것 역시 차별행위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 아동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학교는 입학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입학 거부 행위가 위법임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관할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서 멍자국이 발견되거나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 등 괴롭힘 흔적이 발견됐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몸에서 상처가 발견됐을 때에는 평소 아이의 자해 습관을 잘 파악하여 아이 스스로에 의한 것인지 외부에 의한 것인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외부에 의한 상처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유치원에 신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합니다. 불안감과 거부감을 표시할 때에는 원인이 되는 상황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므로 교사와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장애인 차별 상담소 등 권리 옹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언, 폭행, 따돌림 상황이 확인됐을 때에는 유치원에 먼저 신고를 하고 유치원 측과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장애인 권리 옹호 기관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오늘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 아동도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아동과 함께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교육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 간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장애 아동이 통합교육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신변 처리 능력과 사회성 기술이 필요합니다. 차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 옹호 방법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